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인적성 검사를 마치고 면접 전형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반기 채용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아직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공채로 입사할 수 있는 도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막바지 공채를 진행하는 곳들을 한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은 다음 주까지 삼성선물,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로지텍 등 주요 계열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특징별로 살펴보면 삼성선물은 다른 계열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삼성메디슨과 삼성전자, 로지텍은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에 직무 적성 검사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컴투스와 웹젠이 공채를 진행하는데 이 두 회사는 모집 직무와 관련한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랜드그룹은 패션 유통 등의 컨설팅 업무에 투입할 인턴을 모집합니다. 인턴십 과정 수료 후에는 최종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공공기관 가운데에는 한국서부발전과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31일에 서류 접수를 마감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졸 수준의 인턴 사원을 선발해 5개월간의 인턴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거칠 계획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정규직과 채용형 청년 인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는 28일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에너지, 철도, 환경 분야 8개 공기업이 일제히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구직자들의 치열한 가을 취업 전쟁은 다음 달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최근 각종 사고로 열악한 업무 환경이 알려졌던 소방관들이 2년 뒤부터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경찰 조직은 17개 시도별로 자체 경찰제를 도입해서 국가경찰과 이원화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소방차 앞에선 유명인들이 밀가루 폭탄을 뒤집었습니다. 소화분말에 휩싸여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을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처우 개선의 첫걸음인 국가직 전환이 추진됩니다. 현재 소방관은 지방직 신분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과 장비에 편차가 있는데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4만 5천 명에 달하는 지방직 소방관 전체를 2019년 1월부터 일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현 정권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관 전문 치료를 위한 시설을 설립하고 소방 활동 수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방 업무의 특성상 인사권과 지휘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시도별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과 생활 여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치 분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노년층이 증가하고 지하철 운영 적자가 늘면서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실버 택배업에 종사하는 이계성 씨. 72살의 나이지만 스마트폰으로 고객의 위치를 찾고 지하철을 이용해 신속하게 물건을 배달합니다. 자녀들한테 용돈이라든지 생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은 내가 벌 수 있는 한도는 그래도 이제 해야 되겠다. 택배비는 평균 9,000원.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점을 활용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지하철 무료 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으며 실버 택배의 존속도 불안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 무임 승차 인원은 2억여 명으로 손실 비용만 약 2,800억 원에 달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지하철 적자도 커져 노인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노인들이 너무 정정하시고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노인 연령 자체를 좀 높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복지 혜택이라든지. 반면 초고령층은 외부 활동이 많지 않은 만큼 활동 가능한 노년층의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어디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못하고 점점 그러면 우리 벌이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가다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해줘야죠. 정부는 무임승차 연령 인상 등을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채용 업무를 조사하고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리 관련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기관장이 연대 책임을 지는 방안 등이 골자입니다. 특히 비리 관련 채용자도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장 책임 아래 소명되는 경우만 예외로 할 방침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잠재적 구직자가 지난 3분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한파가 계속되면서 집안일을 하던 주부나 은퇴한 노인들까지 취업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 평균 잠재적 구직자는 160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9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잠재 구직자가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의 비중이 1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704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6.5%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16.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단연 최고 비중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올해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 2000년 15.1%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게 됩니다. 대한민국 강소농 7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 모두 창의적인 발상으로 특작물을 재배하고 또 완제품 형태로 가공 판매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분홍이 됐는데요. 귀농 귀촌이 유행하는 요즘, 홍정원 기자가 이들의 노하우를 소개해드립니다. 한쪽엔 유통 대기업 직원이, 다른 한쪽엔 농민들이 앉아 있습니다. 농민들 손엔 직접 길러 가공까지 마친 완제품이 들려 있습니다.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작물을 골라 저마다의 비법으로 만들어낸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농산물들입니다. 한번 또 내가 도전을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연잎 쌀국수, 또 냉면 등등의 그 가공 제품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았고. DMZ 안에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차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을 함께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들은 농촌진흥청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하고 다듬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어머니한테는 주먹고구식으로 배웠어요. 뭐 소금 몇 바가지, 물 몇 바가지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제가 강소농 교육을 받으면서 이 경영이라든지 레시피화 한다든지. 농진청이 작년 강소농 500농가를 대상으로 참여 이전과 참여 후 1년간의 농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가 소득은 13% 늘었고 자립 역량 등 자신감은 2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소농이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강소농 7만여 명이 참여해 저마다의 노하우를 뽐내는 2017 강소농 대전은 오는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 실태를 샅샅이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깜짝 놀란 가맹본부들은 업계 스스로 갑질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는데요.
가맹본부들이 27일 자정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김보윤 기자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약속한 대로 오늘 자정혁신안을 발표합니다. 쏟아지는 작금의 비난과 질타 모두 저희 탓입니다.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의 눈물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관심은 여기에 공정위의 지적사항이 얼마나 반영됐을지입니다. 협회는 우선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너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애꿎은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질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가맹점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식용유 등 기본 재료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해온 관행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주로 필수 품목 판매로 수입을 올렸지만 앞으로 필수 품목은 줄이고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정혁신안이 강제성이 없어 개별 업체가 이를 외면하면 소용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협회 측은 자정혁신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뒤 가능한 부분은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유통업체 사이에서 자체 브랜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기 불황에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원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건데요.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은 좋지만 납품업체들까지 함께 웃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과자와 휴지 등 흰색으로 포장된 상품들이 진열대 위에 가득합니다.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인 온리프라이스입니다.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가격을 표시해 품질은 높이고 가격 거품을 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온리프라이스는 태어날 때 가격이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서 중간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신뢰 상품이다. 이마트는 지난 2015년 노브랜드 PB를 출시했고 인기가 높아지자 전문 매장을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브랜드 TV까지 출시하며 상품 영역을 가전으로 넓혔습니다. 편의점 역시 자체 PB를 강화하고 있는데 도시락 등 인기 PB 제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치열한 PB 전쟁 뒤에는 납품업체들의 눈물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통업체에 PB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인해 이득을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조업체들은 기존 자체 브랜드 상품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PB 상품물의 판매로 인해서 이익이 변함이 없거나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PB 경쟁뿐만 아니라 PB 제품 제조사와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 동반 성장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공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분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핫 키워드에서 은퇴 특집으로 다양한 노후 관련 정보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히든잡에서도 역시 은퇴 걱정 없이 노후에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참 궁금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원하는 중장년층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은퇴 후 제2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니어 직업으로 좋은 일자리 2개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소개할 직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라면 굳이 중장년층이 아니어도 청년들도 가능한 직업이 아닌가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는 나이 제한이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준비할 수 있고 또 의지와 체력적인 상황만 갖춰진다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노년 인구가 증가해서 노인과 관련한 사회복지사 인력이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제2 직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정년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퇴직자에게 특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겠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긴 하지만 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관련 교과 14과목만 이수하면 바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시험이 없다는 점은 참 좋지만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행히도 따로 전문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법제 등 다양한 과목을 듣게 되는데 이 중 3학점이 인정되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만 오프라인으로 이수를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관에서 실무를 익혀야 하는 과목인데요. 총 이수 시간은 120시간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총 15회로 진행되게 됩니다. 주말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전에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일자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서울시 기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게 되면 초봉은 1,860만 원 정도입니다. 호봉제이기 때문에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규직 취업이 아니어도 비정규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세컨잡을 원하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알맞는 일자리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노후에 하기 좋은 또 다른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건 역시 사회복지사처럼 연령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취업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바로 호스피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호스피스란 노인이나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정서적, 육체적 도움을 주는 일을 주로 하는 직업을 뜻합니다. 호스피스는 전문 간병인 직종 중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을 대하기 꺼려해서 일반 간병인 중에서도 호스피스를 꺼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도 깊고 또 환자들과의 공감대도 잘 형성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도 연령대가 높은 호스피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장년층이 되면 그만큼 인생에 대한 깊이도 깊어지고 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지인들의 죽음을 접하게 된 경험이 있어서 그만큼 임종 시에 환자들에게도 큰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사명감을 갖고 일부러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호스피스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정식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를 합해서 160시간을 이수하고 80시간의 실습을 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물론 일부 청년층이 도전하는 사례도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5080 세대에 알맞는 일자리로 자리 잡아서 경쟁력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는 직업입니다. 네, 확실히 청년보다는 시니어에게 걸맞는 직업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호스피스의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급여는 하루에 3만 원에서 6만 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한 달로 계산하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인 셈인데요. 일부 요양원에서는 목욕과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주기도 하지만 당장의 수익보다는 노년의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보람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호스피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고인의 가장 마지막을 지키는 직업이니까 사명감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은퇴 후 노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호스피스의 큰 장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에게 맞는 시니어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백세누리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백세누리는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 일자리와 교육, 건강, 여가, 복지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노후 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창업을 원하는 노년층의 활동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는 100세를 넘어 11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60세에 은퇴를 한다면 그 절반에 가까운 50년을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노후에 대한 경고 등이 켜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남은 50년을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플러스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항상 알차고 발빠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